요즘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자가 왔는데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고 하네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대출을 신청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잘못된 연락이겠지. 조금 지나면 정정되겠지. 하지만 이런 상황,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명의도용 금융사기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가 신청하지 않은 대출이 내 이름으로 실행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2025년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실 확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대출이 실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기 수법 중에는 실제 대출은 없는데 문자나 전화만 보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식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올크레딧입니다. 코리아 크레딧 뷰로에서 운영하는 개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로 내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스평 가정보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일반적으로 나이스지킴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 금융감독원 파인입니다. 이곳에서는 대출뿐 아니라 숨은 계좌나 금융거래 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나 모르는 대출이 확인된다면 이제부터는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대출이 실제로 확인됐다면 지체하지 말고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바로 연락하세요. 전화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청하지 않은 대출이 제 명의로 실행된 것 같습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요청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 실행 중단 또는 거래 정지 조치입니다. 은행,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어디든 상관없이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융회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임시 조치를 진행하지만 실제 처리 시점과 방식은 금융회사별 내부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과 관련된 문제라면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번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식 서민금융 상담 전화로 서민금융 상품 이용 중 발생한 문제나 명의도용 금융사기 의심 상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과 경찰 신고는 필수입니다. 명의도용 대출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범죄 피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식 기관에 신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 경찰 신고입니다. 전화로는 112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이 운영하는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공식 창구이며 접수 이후에는 관할 경찰서 방문이나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접수번호와 신고 기록은 이후 모든 금융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4. 명의도용 확인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를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명의도용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명의도용과 관련된 확인 문서는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게 됩니다. 즉, 은행, 카드, 사저축은행 등 실제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가 이 금융거래는 본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확인해주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 안내와 감독,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확인 문서는 이후 대출 취소나 신용정보 정정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5. 신용정보 기록은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실행된 대출은 절대로 내 신용점수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용정보회사에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올크레딧과 나이스평 가정보에 각각 연락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이니 신용정보 정정을 요청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금융회사에서 받은 확인 문서와 금융감독원 경찰 신고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신용점수 하락이나 추가 금융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 한번 정보가 노출되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은 가능하지만 단순 신청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명의도용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한 뒤 행정안전부 소관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변경을 고민하신다면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의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계좌 거래 중단 또는 동결 요청입니다. 주거래 은행의 사기 피해 가능성을 알리고 추가 출금이나 이체를 미리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통신사명의 보호 서비스도 함께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소액 결제나 금융 인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7.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면, 만약 대출이 실행된 뒤 이미 돈이 인출됐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공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관련 기관 연결이나 상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면 구제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8.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한 생활수칙. 마지막으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대출 관련 전화가 오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뒤 내가 직접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4명의 금융정보를 직접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출 사실 확인, 금융회사 신고, 금융감독원과 경찰 신고, 금융회사 확인 문서 확보, 신용정보 정정, 추가 피해 차단. 이 순서대로만 진행하셔도 대부분의 명의도용 피해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 빚이 내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차분하게 하나씩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금융 피해를 막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